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혀 옆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구강 자격암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태는 마치 혀가 타는 듯한 느낌을 주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는데요. 특히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강 자격암 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를 진단하기 전에 우리는 편평태선, 구내염, 지도설, 그리고 칸디다 감염과 같은 다른 질환을 먼저 배제해야 됩니다. 이런 질환들은 역시 구강 내 불편함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혀 옆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구강 자격암 증후군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혹시라도 이러한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초기에 올바른 진단을 받도록 돕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50대 여성분의 케이스인데요. 이분이 처음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 가장 불편했던 거는 혀 옆쪽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저림, 화끈거림이었고, 혀 가운데 쪽도 통증과 화끈거림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느끼고 있는 증상의 임상적 특징은 그냥 밥을 먹을 때는 괜찮아지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날이 흐릴 때는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하셨고요. 증상이 나타난 지는 2년이 지났지만 여러 가지 병원 치료에서도 개선이 잘 안 되셨습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가운데 쪽이 갈라져 있고 혀 옆쪽에도 가로로 갈라진 선이 보여서 혹시 이런 갈라짐 때문에 혀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의 진료 이후에 제가 추정한 임상적 진단은 구강 자격암 증후군이었습니다. 우선 이 여성분처럼 혀가 갈라진 경우는 정상적인 모양에 속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운데 쪽은 세로로 길게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혀는 두 개의 큰 근육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가운데 쪽에 균열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혀 옆쪽에는 가로로 작고 짧은 선들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혀가 불편한 분들께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갈라진 게 관찰될 수 있지만 갈라진 것이 혀통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야지 과도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혀 옆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구강 자격암 증후군이지만 그 외에도 구강 편평태선과 아프타성 구내염, 지도설과 균열설, 칸디다 감염증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 질환의 특징을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구강 편평태선은 혀 옆쪽에 하얀 막이 끼어지는 병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특징을 간단히만 살펴보면 화끈거리는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맵거나 뜨겁거나 신맛에 민감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구강 자격암 증후군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좀 다른 면은 양치할 때의 자극에도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잇몸이나 뺨에도 주로 병변이 발생하며, 혀에 발생한 경우에는 약간 두꺼워진 느낌이 들고 겉으로 보았을 때 두꺼운 막이 보이고 혀의 움직임이 약간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작용, 말하거나 씻거나 삼키는 동작에서 불편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래쪽 네 가지는 구강 자격암 증후군과는 좀 구별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편평태선은 대부분 뺨 안쪽에 발생하며 혀에 발생하는 경우는 60% 정도 되고 잇몸과 혀 아래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물막이나 미란성 궤양이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변이 두꺼워지면 뻣뻣함 등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 신경계를 침범하거나 염증이 심해질 때는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편평태선은 구강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성기, 귀, 두피에도 발생하고 손톱과 드물게 눈과 식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서 입안에 흰색 병변이 생길 때에는 편평태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매우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요.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씩은 경험해 봤을 증상입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동그랗고 하얗거나 노란 병변이 관찰되며 보통은 3일에서 2주 안에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태가 1년에 3차례 이상 재발한다면 자가면역 질환과의 관련성을 살펴봐야 되고, 아프타성 구내염으로 인해서 혀 옆통증이 발생했을 때에는 음식이 닿거나 양치하거나 심하면 물을 마셔도 아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도설과 균열설인데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지도 모양의 백태가 발견되고 가운데 깊은 균열이 보이지만 실제 임상 양상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은 없지만 갈라진 부위에 감염이 시작되면 통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건선 등의 자가면역 질환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령자와 면역 억제제 치료 중인 경우에는 혀 옆통증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구강 칸디다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때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지저분한 백태가 끼거나 혀가 붉어진 상태가 발견될 수가 있고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항진균제가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구강 자경암 증후군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은 음식과 물이 닿으면 아프다는 것입니다. 혀 옆통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구강 자경암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ICHD3에서 제안한 구강 자경암 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강 내 화끈거림과 감각 이상이 하루 2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되며 다른 원인 질환이 없을 때 진단을 고려하게 됩니다. 통증은 보통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가장 흔한 곳은 혀끝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구강 내 어떤 곳이든지 번질 수 있게 됩니다. 통증의 정도는 하루 중에도 여러 번 변하고 날마다 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동반되는 증상으로 주관적인 구강 건조증과 감각 이상, 미각 이상이 올 수가 있고 주로 갱년기 여성에게 많고 심리 정신적 질환에 동반되며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의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기준은 5번에 다른 ICHD3 진단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 배제 진단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진단 기준이란 3차 신경통, 설인신경통, 중간신경병증, 후두신경병증, 지속특발 안면통, 중추신경병성 통증 등이 포함됩니다.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구강 자경암 증후군 환자들의 임상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침보다는 저녁으로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껌을 씹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등의 저작작용을 할 때는 통증이 줄어드는 반면 말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할 때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전신적인 질환이나 치과치료 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지속되며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께서 암에 대한 공포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통증 치료제인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제, 가글약의 효과가 약한 반면에 신경병성 통증에 쓰이는 리리카나 익셀, 신발살 등의 신경정신과 약들이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미각 이상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절반 정도고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아도 쓴맛, 금속맛, 짠맛, 떫은맛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범인 정상이어도 주관적인 구강 건조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각적 이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강 자경암 증후군과 감별해야 될 다른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런 감별 진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구강 자경암 증후군이 의심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자가 진단과 치료를 시도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 이러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기 바랍니다. 오늘 제공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